오케이. 자, 오늘 할 게 이제 여러 가지 힘부터인데, 자, 여러 가지 힘의 중력, 탄성력, 마찰력, 부력, 이렇게 힘을 배울 거야. 그, 중력과 탄성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먼저 힘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 힘. 체크. 과학에서의 힘은요,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작용하는 힘. 물체를 밀거나 당길 때 작용하는 힘. 자,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봤을 때 모양이 변하거나 운동 상태가 변하는 거야. 운동 상태라고 하는 거는 빠르기, 속력 또는 운동 방향. 방향의 변화라든가 아니면 속력의 변화가 있으면 아 저거 힘 받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야. 자, 모양이 변하던가 아니면 운동 상태, 즉 빠르기라든가 운동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변하면은 아 얘가 힘을 받고 있네라는 걸 알게 된다는 얘기지. 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하지만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 변화를 통해서 힘을 어느 정도 받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 자, 모양 변화, 종이 찢어, 고무줄 들려, 철사 구부려, 유리창 깨트려 와 같이 힘을 줬더니 모양이 변화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뭐 이건 쉽죠? 운동 상태 변화. 굴러갔는데 공을 딱 멈출 때 힘 줘야 되죠. 공 멈출 때 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때, 자 사과 떨어뜨리려면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정지해 있던 자동차가 출발할 때, 즉 속력이 0이었는데 속력이 점점 빨라지려면 역시 또 힘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모양과 운동 상태가 동시에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축구공을 찰 때, 칠 때, 벽에 부딪혀 찌그러질 때와 같이 여기 봐. 공을 치는 순간이죠. 공이 찌그러지면서 이렇게 오던 애가 이렇게 날아가죠. 즉 모양도 변하고 운동 상태도 변화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자, 이런 경우가 모양과 운동 상태를 모두 변화시키는 경우다라는 그런 거죠. 뭐 나중에 가서 이제 배우겠지만은요. 그렇다면 모양도 안 변하고 운동 상태도 안 변하면 그 물체는 힘을 받는다 안 받는다? 우리가 봤을 땐 힘을 안 받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운동 상태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에는 방향, 운동 방향과 빠르기가 일정한 경우. 야, 방향도 똑같고 일정한 속력으로 쭉 가는 애. 왠지 가고 있으니까, 달려가고 있으니까, 날아가고 있으니까 얘 힘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기의 운동 상태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거는 힘을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 이건 이제 나중에 가서 한 번 더 배우게 될 거야, 2학년 가면. 자, 하여튼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걸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자, 여기 물이 끓어, 얼음이 녹아, 못이 녹슬어 이런 것들은 상태 변화라든가 성질 변화, 이런 화학적 변화 이런 것들은 힘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런 건 힘이 아니야.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을 눈에 보이게끔 표시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화살표로 표시한 거예요. 화살표로 표시할 때 화살표의 시작점을 힘의 작용점, 화살표의 방향이 힘의 방향, 화살표의 길이가 힘의 크기, 이렇게 힘의 크기, 힘의 방향, 힘의 작용점, 이걸 힘의 세 가지 요소, 3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그 3요소를 화살표로 표시를 해준 거야. 알겠죠? 근데 굵기는 상관없어요. 굵기는. 이거 굵냐 얇냐가 아니라 길이를 가지고 힘의 크기를 표시하는 거야. 1뉴턴이라는 힘을 뭐 1cm로 놨으면 2뉴턴은 2cm로 놓고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크기가 커지면 비례해서 해주면 돼요. 아, 힘의 단위. 뉴턴이라는 단위를 써요. 뉴턴 알죠? 만류인력 법칙 얘기한 그 뉴턴이야. 거의 단위들이 과학자 이름들을 많이 써. 자, 그래서 거기 뉴턴의 이름을 써가지고 힘의 단위를 써요. 1뉴턴이면 어느 정도냐? 약 100g짜리 물체를 들어 올릴 때의 무게. 그러니까 너희들이 100g짜리 정도, 여기 사과 반쪽이라고 나와 있죠? 얘를 너희들이 이렇게 들어 올릴 때 그 힘이 거의 1뉴턴에 해당이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옆에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할까요? 1, 2, 3번만 해 주세요.
자, 1번에 BAC, 2번에 3번, 3번에 XXXO. 자, 여기에서 혹시 질문 있니? 없으면 바로 다음 장 중력으로 가봅시다. 뭐 너희들이 중력은 다 알죠? 그죠? 지구 위에 살고 있잖아. 이 지구가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중력이라고 하는데 중력은 항상 어느 방향이야? 위에서 떨어지면 항상 밑으로 가죠. 그러니까 지구 중심 방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는 다른 말로 연직 아래 방향이라는 말을 써요. 자, 연직. 납덩어리를 실에 매달았을 때 그 실이 지표면과 수직을 이루는 지표면과 수직을 이루는 상태. 요걸 우리는 연직이라 그래. 연직 하방, 연직 상방 뭐 이런 말도 쓰는데 지표의 수직인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직력의 크기는 지구 중심 방향이에요. 우리가 여기 살고 있어. 그러면 여기서는 중력은 이쪽인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중력이 되면 안 돼요.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질량이 클수록 중력도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중력의 크기는 질량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덩치가 크고 몸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은 그만큼 중력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에 가까울수록 크기가 크게 작용하고요. 반대로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면 중력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달에서의 중력인데요.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 중력의 6분의 1. 이거 꼭 체크 한번 해주세요. 자, 달도 중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도 중력을 갖고 있는데 지구 중력과 비교하면은요. 지구 중력의 약 6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중력이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래서 고드름이 아래로 어는 거라든가 번지 점프하면 아래로 떨어진다든가 폭포수가 아래로 떨어진다든가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거 전부 다 중력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너무 쉽죠, 그죠? 자, 여기 지금 중력의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데 요거 좀 잘 봐. 내가 여기서 빵 찼어. 그러면은 공이 이렇게 떨어지겠죠. 이때 중력의 방향은 어딥니까? 그러면요. 여기 체크해줘. 항상 진표면과 수직 아래 방향으로 작용. 중력은 여기서나 전부 다 지표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자, 날아가는 공 같은 경우에요. 힘은 어디로 작용해요? 그러면 다 지표와 수직인 아랫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으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아. 간단해. 중력은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그죠? 달에서의 중력은 지구의 6분의 1이고 끝. 근데 여기가 좀 어려워요. 자, 여기가 좀 어려운데 질량과 무게에 대한 얘기야. 자, 여기 잘 들어야 돼. 이걸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이것도 계속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질량과 무게에 대한 개념을 지금 잘 잡아 놓으셔야 돼요. 자, 질량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체의 고유한 양이라고 얘기 나와 있죠. 자, 물체의 고유한 양을 질량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그 물체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 요걸 무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너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몸무게에 대한 개념은요. 중력이 날 얼마나 잡아당기느냐에 대한 얘기야. 근데 우리 몸무게 얘기할 때 킬로그램 단위를 쓰거든. 킬로그램은 뭐의 단위다? 질량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램이나 킬로그램은 질량의 단위지 무게의 단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딨냐 1kg을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가 약 9.8N이에요. 1kg을 잡아당기는 중력의 크기는 9.8N. 그래서 질량을 무게로 나타내려고 할 때는요. 요거 별표야. 9.8 곱하기 질량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게는 질량에다가 9.8을 곱해주면 뉴턴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9.8인가요? 라는 의문이 들어줘야 돼. 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배울 거야. 이게 중력 가속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이라는 힘이 작용했을 때 속도 변화량을 얘기를 해주는 건데 그게 9.8이야. 지금은 무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상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나중에 고1 때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될 거야. 중력의 힘에 의해서 작용되어지는 속도의 변화량을 가지고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9.8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질량을 곱해주면은요. 그게 힘의 단위가 돼요. 자, 그래서 9.8 곱하기 질량을 내주면 그게 무게값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무게는 힘이에요. 질량은 양이에요. 달라, 둘은. 근데 질량이 크면 무게도 많이 나간다라는 그런 얘기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10kg짜리 아이가 있어요. 그럼 얘를 무게를 재보면 몇 뉴턴에 해당한다? 98뉴턴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너희들의 몸무게가 60kg이야? 그럼 너희들의 질량이 60kg이야? 그러면은 너희들의 무게는 몇 뉴턴이야? 60 곱하기 9.8이 되는 거죠. 그래서 588뉴턴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왜 우리가 몸무게를 킬로그램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느냐면 1kg을 잡아당기는 어디다 쓸까? 여기다 쓸까? 1kg을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를 얘기를 할 때 1kg F라는 거를 쓰기도 해요. 또는 1kg 중이라는 걸 쓰기도 해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원래대로 킬로그램을 질량 단위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무게 단위거든요. 킬로그램 F, 킬로그램 중 이런 거는. 그래서 몸무게에서 얘기하는 건 요쪽인데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게 9.8 뉴턴에 해당한다라는 그런 얘기야. 근데 요 단위를 요즘은 잘 안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질량은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을 재요. 자,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의 공통점 다 수평 맞추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쪽에다가 연필을 올려놓고 이쪽에다 추를 올려놔서 수평 맞추는 거야. 근데 바닷가 근처에서 해도 똑같은 추를 올려놔야지 수평이 맞을 거고 산 꼭대기 가서 해도 똑같은 추를 올려야지 수평이 맞겠죠. 달 날아가서 해도 똑같은 추를 올려야지 수평이 맞겠죠. 즉 질량은요. 여기 물체의 양은 변하지 않으므로 여기 밑줄 쳐. 측정 장소가 달라져도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수평 맞추는 개념이야. 그래서 장소가 달라져도 질량은 안 변해요. 질량은 일정해요. 자, 그런데 무게는 달라. 중력의 크기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중력이 달라지면은요, 무게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몸무게를 해안가 근처에서 재느냐? 아니면 저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자, 지표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멀리 올라갈수록 중력은 점점 작아지니까 몸무게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달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 중력이 6분의 1로 줄잖아. 그럼 몸무게도 6분의 1로 줄어요. 오케이? 자, 달에서의 질량과 무게에 대한 얘기인데, 질량은 장소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질량은 장소가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무게는요, 중력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달에서는요, 지구 무게의 6분의 1로 감소가 된다라는 얘기야. 달에서 60kg이고 지구에서 60kg이 내는 달과도 60kg 똑같아요. 질량은 안 변하죠. 하지만 지구에서 60kg은 588뉴턴이지만 이걸 달에 가서 재잖아요. 그럼 6분의 1로 줄어요. 그래서 98뉴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달에서의 중력이 6분의 1로 감소하기 때문에 무게도 6분의 1로 줄어야 돼요 라는 그런 얘기야. 알겠죠? 오케이. 그럼 옆에 한번 문제 1, 2, 1, 2, 3, 4 한번 해볼까? 이죠? 1번의 중력이고
자, 이번에 화살표 표시하려면 항상 다 A, B, C 전부 다 어디 방향으로 표시하면 돼? 지구 중심 방향으로 표시하시면 되죠? 그게 중력 방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1번에 재윤아 1번은 니은이요. 쭉 니은 갔다가 몇 번 가야 돼? 2번이요. 2번 가고 기억 갔다가 1번 가면 되는 거죠? 오케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동요가 2번은요? 5.88이요. 5.88 뉴턴이죠. 이거요 600g이에요 얘들아. 그럼 이거를 킬로그램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1kg은요 1000g이에요. 그러니까 600g이면 0.6kg이야. 킬로그램에다가 9.8을 곱하면은 뉴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88 뉴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유리야 3번은 98. 오케이 98뉴턴이죠. 자 보세요. 여기 60kg인데 달에 가서 측정했더니 무게가 몇 뉴턴이에요? 라고 물어봤어요. 지구에서의 무게는요 60kg에다가 9.8을 곱해야 되죠. 근데 이건 지구에서의 무게예요. 달 날아가면 6분의 1로 감소된다 그랬죠. 그래서 6분의 1을 또 곱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98 뉴턴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XOOX죠 4번에. 자 그럼 여기서 질문 있니? 질문 없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탄성력을 한번 해보자. 탄성력을 하기 전에 문제를 먼저 좀 풀어보자. 중력에 대한 문제를 먼저 좀 풀게요. 먼저 70쪽을 보세요. 70쪽에 지구와 달의 물체의 질량과 무게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지구에서 질량을 아는 경우 질량을 알면 그냥 9.8 곱하면 지구 무게고요. 거기다 6분의 1 곱하면 달에서의 무게예요. 지구에서 30kg입니다. 달에서 질량과 무게는요. 질량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달에서의 무게는 지구 무게의 6분의 1이라 그랬죠. 그럼 이제 반대로 무게를 아는 경우야. 지구 무게가 588N이래요. 그럼 질량을 구할 수 있겠죠. 무게는 9.8 곱하기 질량이니까 질량은 무게를 9.8로 나누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럼 60kg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달에서의 무게를 물어보면 달에서의 질량과 무게니까 달에서의 무게는요. 588에서 6분의 1을 그냥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그럼 달에서 무게를 아는 경우 요걸 좀 잘 봐. 달에서 무게가 196 뉴턴이래요. 그럼 이건 어떻게 나왔어? 지구 무게 곱하기 6분의 1 한 게 196 뉴턴이야. 그럼 지구 무게는요? 196 뉴턴 곱하기 6이 되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지구 무게는 이렇게 되는 거. 1176 뉴턴. 그럼 질량이 얼마니? 그러면 이 1176에다가 9.8을 나눠줘야 돼. 그래서 질량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럼 지금부터 1번부터 몇 번까지 해보시냐면 12번까지 12문제 좀 해보자. 1번부터 12번까지 12문제만 좀 해주세요. 아마 뒤에 11번이나 12번이나 10번이나 이쪽이 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별표 치고 설명 들어줘. 자, 보자. 1번부터 갈게. 자, 이거 잘 들어. 응? 자, 1번의 현상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 요거 1번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 이거 뭐예요? 상태 변화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힘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용이 아니에요. 자, 2번에요. A는 작용점, B는 크기, C는 방향,
그래서 4번이 되겠죠. 오케이. 자, 3번은요. 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질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 질량은 물질의 고유한 양이에요. 외부에서 힘이 어떻게 작용한다라고 해서 질량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2번이 돼요. 그 다음 4번은 뭐 쉽죠. 중심 방향이죠. 그냥 C 하고 A가 되는 거죠. 자, 5번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5번에 보시면 모두 같은 크기의 중력 아니죠. 질량이 크면 중력도 크게 작용하고 질량이 작으면 중력이 작게 작용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크기 중력 아니야. 5번이 틀렸어. 자, 6번에 비스듬 히 차올린 축구공. 힘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이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얘는 계속 중력의 힘을 받고 있는 거죠. A부터 C까지 전부 다 똑같은 힘을 지구 중심 방향으로. 그래서 기억 맞는 거죠. 아래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 B에서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요 위에 있어도 중력은 작용해요. 그래서 힘 작용하는 중이야. C에서 가장 작은 힘 이것도 안 되죠. A부터 C까지 전부 다 똑같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같은 질량을 가진 아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 축구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다. 그쵸? 그래서 기억, 리을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7번은요. 옳지 않은 것은 4번 해보세요. 떨어지는 거는 중력에 의한 게 맞아요. 근데 다시 튀어올라요. 요 부분이 틀렸어. 위로 튀어오르는 건 누구 때문이야? 고무줄에 의한 탄성력 때문인 거죠. 탄성력은 좀 이따가 다시 배울 거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거고요. 8번에요. 달에서 질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틀렸어. 기억은 1kg은 9.8N 지구에서 맞죠? 니은은 맞아요. 물체의 고유한 양 맞죠? 질량은 물체의 고유한 양이고 장소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다. 디귿도 맞네요. 2번, 3번이에요. 그럼 리을은 뭐가 틀렸을까요? 안전뱅이 저울 아니에요. 안전뱅이 저울도 무게 측정하는 애야. 질량 측정하려면 양팔 저울이나 윗접시 저울 같은 거 써야 돼. 물론 요즘에는 전자 저울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자 기기로서 이렇게 반도체로서 재는 거가 있어요. 주로 그걸 쓰지만. 자, 미음의 무게 단위는 킬로그램 아니죠. 이거 질량이죠. 서로 단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번, 3번 해주셔야 되고요. 9번 해봅시다. 90kg의 물체를 달에 가져가면 질량과 무게는 어떻게 되는지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 질량은 어떻게 돼요? 변함없어야죠. 그러니까 여전히 90kg이고요. 무게는요. 달에서의 무게는요. 지구 무게, 즉 90 곱하기 9.8이 지구 무게죠. 거기에다가 6분의 1을 또 곱해줘야 되죠. 달에서의 무게는. 자, 그러니까 9번에는 2번이 되겠죠. 됐니? 자, 10번에요. 자, 10번에 보시게 되면 지구에서 무게가 294N이래요. 그럼 얘 질량 알 수 있죠? 질량 얼마예요? 294를 9.8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킬로그램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30kg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30kg이 달 날아가면 몇 kg으로 측정될까? 30kg으로 측정되겠죠. 오케이? 2번이 그래서 옳지 않은 거예요. 됐니?
30kg이 달나라가도 30kg이어야 돼. 질량은 변하면 안 되니까. 근데 무게는 6분의 1로 감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아니지? 자, 6분의 1로 감소가 돼야 되는 거죠? 오케이. 서로 다른 물체인가 보다, 이거는. 자, 그쵸? 그래서, 98뉴턴이었을 때, 달나라에서 98뉴턴이었을 때, 지구로 왔을 때는 6배 증가해야 되고, 그거를 9.8로 나눠줘야지만이 지구에서의 질량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10kg이 아니라, 얼마예요? 이거 60kg이 되는 거죠. 오케이? 나는 60kg이에요. 지금 이거 두 개가 다른 물체네.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10번에 3번은 그럼 왜 틀린 건지 설명 듣고 싶은데. 10번에 3번은 맞는 거예요. 지금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야. 방금 계산했잖아. 가는 질량이 30kg이라 그랬지? 나는 질량이 60kg이죠. 60kg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어? 98뉴턴은 달에서의 무게야. 그럼 지구에서의 무게, 지구로 갖고 가면 무게가 6배 증가해야 되지. 그래서 곱하기 6을 해야 돼. 여기까지 알겠니? 그 다음 이게 그럼 곱하기 6 한 것까지가 지구에서의 무게야. 거기에다가 9.8로 나눠주면 지구에서의 질량이 되는 거지. 뭐 물론 지구에서의 질량이 달에서의 질량이랑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60kg이 이 물체의 질량이 되는 거야. 지금 요 문제는 요 물체를 294N짜리를 달로 갖고 갔어요의 개념이 아니야 지금. 지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그 개념이 아니라 각각 다른 물체. 그래서 각각 구해줘야 돼. 가는 294N을 가는 294N을 9.8로 나눠서 질량을 구했고 나는 98N을 6을 곱한 다음에 다시 9.8로 나눠줬어요. 그렇게 해서 질량을 구한 거죠. 나의 질량이 60kg이야. 나의 질량이 더 큰 거죠. 그죠? 가의 질량은 30kg. 나의 질량은 10이 아니라 60kg이야.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오케이?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좋아요. 그 다음 11번인데 자 11번에요. 1kg을 산 후에 각각 다른 저울을 이용했어. 그럼 은지 봐보세요. 이거 지금 양팔 저울이죠. 자 은지에다가 뭐라고 써야 되느냐? 질량을 측정한 거죠. 현우 보세요. 이게 안전뱅이 저울이에요. 자 그럼 현우는 뭘 측정한 거냐? 무게를 측정한 거예요. 산 아래에서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산 아래에서 1kg을 샀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도 역시 1kg이겠죠. 질량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은지는 산 아래에서 사나 산 꼭대기에서 파나 뭔 상관이 없어요. 이해되죠? 자, 왜냐면 질량으로 따지면 어차피 질량은 변화가 없으니까. 됐니? 금을 팔 때 손해보는 건 은지다. 은지는 손해를 보고 안 보고가 없어요. 손해볼 게 없지. 자, 그럼 현우 한번 따져볼게요. 예를 들어서야 얘들아.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얘기하려고 그런 거야. 1kg이 10N이라고 치면 현우가 여기에서는 10N짜리 무게를 가진 금덩이를 산 거죠. 근데 꼭대기로 올라갔어. 중력이 커지겠니? 약해지겠니? 약해지겠죠. 높이가 높아졌으니까. 이거 중력이 작아진다는 거 알겠죠? 중심에서 멀어졌으니까 중력이 작아지면 10N이었는데 작아졌으니까 9N이 됐다고 치자. 일부러 예를 들어서. 그럼 10N인데 9N 된 거야. 나 10N짜리를 샀는데 똑같은 걸 갖고 올라가는데 팔 때는 9N 가격에 팔아야 돼. 10N에 100원이야. 근데 올라가서는 똑같은 애 갖고 갔잖아. 근데 90원에 팔고 있어야 돼. 그럼 현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손해를 보는 거죠.
밑에서 10N에 사가지고 위에서는 똑같은 거를 9N 가격에 팔아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야.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 빨리 손 들어줘. 없니? 이해돼요? 그럼 현우가 이득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현우가 이득 보려면 꼭대기에서 사서 내려와서 팔면 되죠. 그죠? 내가 9N을 90원에 샀어. 근데 이 물체를 똑같이 갖고 내려왔는데 내려오면 10N이 돼버리잖아. 그럼 100원에 팔 수 있겠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꼭대기에서보다 산 아래에서 중력이 더 큰 거요. 은지는 무게를 측정하고 현우는 질량. 이건 아니죠. 반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현우는 꼭대기에서 금을 사서 아래에 팔면 이득을 볼 수 있다. 방금 한 얘기죠. 알겠니? 그래서 니은, 리을이 되는 거예요. 11번 문제 이해돼요? 자, 그럼 마지막 12번 문제 보자. 자, 12번 문제는요. 지구에서 60kg이래요. 질량과 무게가 다른 천체에서 측정을 했는데 옳은 것은 자, kg당 10N으로 계산합시다.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10으로 계산하자는 얘기야. 목성에서 질량이 가장 크니 질량은 변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60kg인 사람은 지구가나 금성가나 달가나 화성가나 목성가나 다 60kg이에요. 근데 무게는 아니죠. 지구에서 600N인 거죠. 60kg이. 1kg에 10N이라 그랬으니까. 그럼 금성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성 가면은요. 자, 금성에 가면은 0.91의 중력을 갖는데요. 지구에서 1이었는데 금성에서는 0.91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1에 10N이니까 0.91에는 9.1N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kg당. 그래서 60 곱하기 9.1 해주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상대 중력이 1이었을 때 10N의 힘이 작용했어요. kg당. 그러면은 1이었을 때 10이니까 0.91이었을 때는 9.1N이 작용하겠죠. 1kg당. 자, 그래서 60 곱하기 9.1이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자,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돼. 그냥 여기 600N이었으니까 그냥 600N에다가 곱하기 0.91 해줘도 돼요. 무게에다가 0.91 상대적 중력을 곱해주면은 그것도 역시 똑같아. 지금 똑같은 계산이야. 그래서 546N이 돼요. 오케이? 그럼 달에서는 무게가 어떻게 돼요? 600N에다가 6분의 1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00N이 되는 거예요. 달에서는. 목성에서는 어떻게 돼요? 600N에다가 2.5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2.5를 곱해주면은 그게 목성에서의 무게가 되는 거고요. 이런 식이야. 달에서의 무게는 화성에서의 무게가 2배 무겁다. 아니죠. 2배가 무거운 게 아니라 화성에서가 더 2배 더 무거운 거죠. 왜? 여기는 100N이고 얘는 600 곱하기 3분의 1이잖아. 그럼 200N이죠. 화성이 2배 더 무거운 거예요. 화성이. 그래서 틀렸어요.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되죠. 그래서 니은이 돼요. 얘들아, 오늘은 중력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탄성력 하면서 또 뒤에 문제를 하도록 하자. 알겠죠?